이어폰을 착용하시면 더욱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남성입니다. 약 20여 년 전 한 이름 모를 섬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고, 언젠가 마기굴 혹은 마구굴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기록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더는 지체되어선 영영 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글을 써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그 당시 예민한 10대였던 저는 방학을 맞아 바다를 보러 가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삼촌과 함께 셋이서 2박 3일 동안 섬으로 남자들만의 여행을 떠나자며 아는 선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행 당일 저희 3명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항구에 도착했고, 아버지의 지인이라는 선장님의 배를 타고 잘 알려지지 않아 사람이 적다는 어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은 배를 타고 들어갔고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 모를 섬의 첫인상은 뭔가 이질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두조차 없었고, 섬의 지형상 부두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지형에 배를 잠깐 정박시키고 간신히 내렸습니다. 그 선장님 말씀으론 이 섬엔 현재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만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50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배를 정박시켰던 곳에서 조금 걸어가자 이상하게 높은 돌담들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어깨 높이만한 그 돌담들보다 더 높고 건장한 성인 남성을 충분히 가릴 만한 높이의 돌담이었습니다. 돌담이 쌓여있는 길을 조금 더 걸어가자 평범한 시골의 집들이 보였고, 이내 이질적인 기분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장님은 절대 해가 저물고 나서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바람이 돌담을 지나는 소리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호기심 많던 저는 정말 의아했지만 그 후 선장님의 집에 다다르고 짐을 풀고 돌담 바깥쪽에 있는 모래사장에 갔던 것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저와 아버지, 삼촌 외에도 다른 집의 친척이라며 휴가를 내려온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저희 5은 넓은 모래사장을 전산한 것처럼 헤엄치고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가자 아버지는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는 이제 늦었으니 각자 숙소로 돌아가자고 하셨고, 바다는 거센 바람과 동시에 저희가 처음 자리 잡았던 위치까지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새소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지자 부랴부랴 짐을 챙기던 저는 원래 저희 일행이 아니었던 2명의 남자들이 자기들은 조금 더 있다 가겠다며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그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인지 아버지와 저, 삼촌만 다시 돌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담길을 걷는 내내 저러다 큰일 난다며 혀를 차시던 아버지와 전 그러면 자기가 가보겠다던 삼촌, 피곤함에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그래도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명을 듣기 전까지 말이죠. 비명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멈춘 저희 3명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삼촌은 자기가 가보겠다며 아버지와 저는 마을로 계속 가라고 그렇게 말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록 삼촌의 모습도 나머지 2명의 모습도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된 저는 아버지께 삼촌을 찾으러 가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진 묵묵부답이셨고 선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다른 방으로 내보냈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분노, 객기가 어우러졌던 그 당시에 저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둘의 대화를 엿들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마기굴이란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은 마기굴에 홀린 것이다. 내일 날 받고 찾으러 가보자. 지금은 마기굴이 돌아다닌다. 라는 식의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도 마기굴이란 존재에 대해 이미 선장님께 들었던 것인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2사람이 삼촌을 찾으러 갈 생각이 없다는 걸 알자 너무나 화가 났고 몰래 대문을 빠져나와 완전히 어두워진 돌담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으로 향했던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돌담길에 접어든 저는 그제야 갯길을 넘어선 두려움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도 들렸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소리, 뱀이 내는 소리와 천식 한자의 새소리가 섞인 듯한 그런 소리가 돌담 너머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람 소리겠지라고 생각했던 저는 계속해서 돌담길을 나아갔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상관없이, 파도와 상관없이 들리는 별개의 소리라는 것과, 또한 거기에 돌담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까지 더해졌다는 것을 말이죠. 두려움에 얼어붙은 저는 그 순간 오싹한 느낌과 함께 돌담길 저편에서 검은 형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헐레벌떡 선장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마귀굴이 내는 소리를 밤새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은 약해졌고, 파도 역시 부드러워졌으며 기괴한 소리도 더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선장님의 아내분까지 총 3명이서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촌이나 나머지 2사람의 발자국조차 없더군요. 선장님의 아내분은 한숨을 내쉬며 마귀굴이 잡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 말씀에 의하면 이 섬에는 옛날부터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란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고, 어두운 바다에서 올라오며 돌담 너머를 배회한다는 것과, 돌담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마을 전체에 있는 것도 다 마귀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모래사장을 뒤졌던 저와 아버지는 다시 선장님 집으로 돌아갔고, 선장님이 오시기까지 남은 날들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선장님이 다시 섬에 오시고 삼촌과 그 2명에 대해 말하자 일단은 고흥군으로 다시 돌아가 실종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삼촌의 실종신고 이후 경찰과 같이 그 선장님을 찾으러 갔을 때는 선장님이 배를 그만 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섬의 이름도 위치도 몰랐던 저희는 영영 그 섬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알려진 섬들을 몇 군데 방문했으나 높은 돌담길이 보이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더 알아낸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끝으로 저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삼촌은 실종신고 이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끔찍한 경험의 전부입니다.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유품에서 삼촌과 찍은 사진을 찾지 않았더라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름의 조사를 해왔으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 기괴한 소리와 돌담길을 헤매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무엇을 보고 느꼈던 걸까요? 제가 10대였을 당시에 이미 나이 지긋하신 노인분들만 사시던 그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세상에서 마귀굴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한 다음날 주워왔던 것들을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전부 다음날 돌담길에서 주웠던 것들이며, 손톱은 악취가 너무 심해 씻어서 보관했습니다. 더 길었던 손톱도 있었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다른 상자 하나를 분실하는 바람에 남은 것은 저거 하나뿐입니다. 아직도 저 많은 손톱들이 왜 돌담길에 떨어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